네, 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건 위험 신호예요. 예, 미국의 디젤 공급이 25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뉴스입니다. 이게 이제 23일자 뉴스인데요. 에poch타임스.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고위관리가 비축량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블룸버그가 처음에 보도를 했어요.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에너지 정보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디젤 비축량이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록에서 10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예. 에너지 정보국 자료에 따르면 10월 14일 현재 미국 공급량은 25.41로 4주 전의 공급량 34.21에서 감소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 자문역인 브라이언 디즈 국가경제위원회 국장은 지난주 블룸버그 통신하고 인터뷰에서 현재 경유 수치가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면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디젤은요, 화물 열차에 사용되는 연료고 장거리 트럭 운전자들이 상품과 음식을 운송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청 홈페이지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 제품은 디젤 엔진을 장착한 트럭과 기차로 운송된다. 대부분의 건설, 농업, 군용 차량 및 장비도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이렇게 명시해 있습니다. 운송 연료로서 디젤 연료는 광범위한 성능, 효율성 및 안전 기능을 제공한다. 또 디젤 연료는 다른 액체 연료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부피당 더 유용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청이요. 트리플 A 자료에 따르면 가격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휘발유 1갤런 평균 가격은 지금 전국적으로 약 5.33달러로 2021년 같은 기간보다 거의 2달러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디젤 1갤런이에요. 디젤 1갤런이 5불 33전으로 전년 대비 2달러나 오른 상태입니다. 당연히 유가 급등, 인플레이션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너지 전반적으로 에너지는 아니에요. 기후변화 노래 부르다가 에너지 난에 빠진 겁니다. 미국이. 기후변화 알라미스트 이 어젠다를 없애야 돼요. 기후변화 어젠다를 자꾸 없애야 된다. 이 클라이밋 체인지 노래 부르는 언론들 조심해야 돼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잠정적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의 반도체 생산업체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핵심 기술 부서에서 근무하는 미국 임직원들에게 퇴사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지금 여러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YMTC가 미국이 새로 만든 수출 통제 법규에 따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퇴사 조치 대상이 된 미국 시민권자 그리고 영주권자가 몇 명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근무 중이던 임직원 몇 명은 이미 퇴사했다고 여러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달 초에는 이 회사 최고 경영자였던 사이먼 양이 지난달 말 CEO직에서 물러났는데요. 그래서 이달 초 중국과 홍콩에서 이렇게 이런 보도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미국 랜슬러 공대 대학원에서 물리학과 재료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중국 출신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양은 CEO직에서는 물러났지만 YMTC에서 퇴사하지는 않았고 부회장직 등 다른 자리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10월 들어 그의 현재 직위나 YMTC 계속 재직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YMTC는 중국 국영기업인 칭화 유니그룹 산하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데요. 양은 이 회사가 창립된 2016년 7월부터 CEO를 맡아왔습니다. 이 회사의 본사는 공교롭게도 중국 우한에 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 YMTC를 포함한 31개 중국 기업을 비검증 명단, unverified 리스트에 이렇게 올렸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잠정적인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검증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의 최종 소비자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미 정부에 제공할 경우 명단에서 빠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강력한 무역 제재 대상인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티티 리스트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YMTC는 미국 상무부의 미 검증 명단 발표 이후 한동안 공개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지난 20일 밤
입장문을 내고 설립 이래 세계적으로 법 원칙과 규정 준수 경영을 고수해왔다. 이렇게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단 발표 뒤 YMTC가 중국 정부와 함께 대책 회의를 했다는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이는 YMTC가 미국 정부 제재 움직임 와중에 법규 준수 의사를 표명하는 등 로우키 모드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 뉴스 헤드라인 좀 보겠습니다. 자, boom, 59% of voters think MSM is a major threat to democracy.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권자 59%는 미국 주류 언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민주주의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 그럼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될까요? 그대로 메인스트림 미디어 번역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뉴욕타임스 시에나 여론조사예요. 지네들이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핫 에어가 이렇게 보도했어요. Something tells me that the New York Times wasn't pleased by the results they got when they asked this question. 이 질문을 묻고 나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았을 거다. 그 응답한 걸 보고 10월 9일에서 12일 59% 이렇게 나오죠. Minor threat to democracy. 민주주의에 조금 위협이 된다. 그러니까 합치면은 거의 80%예요. Not a threat to democracy.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80%가 넘는 거죠. 84%입니다. 84%. 예? 메인스트림 미디어 껴있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안 믿습니다. 믿을 이유가 하등이 없어요. 다른 좋은 대한 언론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메인스트림 미디어만 보고서 믿는 거는 정말 한심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건 또 안타까운 뉴스인데요. 인도에서 66명 어린이들이 이렇게 감기약 복용하고 급사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달 초 인도 의약품 기업인 메이든이 제조한 감기약 시럽에 대해 주의보를 내리고 유통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이 시럽에서 이제 66명이 급성 신장 질환으로 사망했는데요. 아프리카 국가인 감비아에서 해당 시럽을 복용한 영유아 66명이 급성 신장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시럽에서는 에틸렌 글리콜 등 독성 물질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인도가 글로벌 의약품 생산 기지로 부상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고와 품질 시비 때문에 인도산 의약품을 향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BC 보도에 따르면 인도의 전 세계 제네릭 의약품, 그러니까 복제약 공급 비중은 20%나 되는데요. 연간 생산량 기준 세계 3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에서는 유통되는 복제약 각각 40%와 25% 이상이 인도산입니다. 복제약은 특허권이 만료된 의약품에 공개된 기술을 이용해서 주성분과 효능, 효과 등을 똑같이 만든 의약품인데요. 감기약, 소화제, 편두통약, 고지혈증 약이 대표적입니다. 인건비와 임대료가 낮은 인도의 의약품 생산 원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낮죠. 그래서 이에 3,000개가 넘는 글로벌 의약품 기업들이 인도에 약 10,000개 제약 생산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는 의약품 관련 외국인 직접 투자, FDI라고 그러죠. 외국인 직접 투자를 자동 승인 형태로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허브 국가가 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나텐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도가 전 세계 약국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이렇게 66명이 급사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인도산 복제약품이 정부 예산, 인력 부족 탓에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2007년에서 2020년까지 인도 28개 주 가운데 3개 주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분석한 결과 최소 7,500개 제품이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독성 물질에 오염된 사례, 환자 몸 안에서 제대로 녹지 않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위험한 거 아닙니까? 자, 리버사이드. 참 미국 보면은 뭐 투표 투명하다. 민주당이 이기면 투명하다 그러고 공화당이 이기면 특히 트럼프가 이기면 잘못된 거다. 선거 결과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진영에서. 자, 이 뉴스가 나왔어요. 리버사이드 카운티 유권자 수천 명이 선거국 실수로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 우편 투표 용지를 2장씩 받게 될 전망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선거국은 컴퓨터 시스템 오류에 의해 투표용지 5,000장이 중복 발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투표용지가 2장씩 잘못 발송된 지역은 캐년 레이크와 매니피, 뮤리에타, 그리고 윈체스터 등 지역입니다. 윌도마 지역도 포함되어 있고요. 선거국은 투표용지 2,000장, 투표용지를 2장 받는다 하더라도 한 차례밖에 투표할 수 없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2번 투표하는 행위를 막을 보호장치가 이루어져 있다. 뭐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선거국은 그러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며 불편을 끼친 점에 깊이 사과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연방 하원뿐만 아니라 연방 하원은 이제 당연히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걸로 이제 확실시되고 있고요. 크게 일 것 같아요. 레드 쓰나미가 저는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예상보다 많이 일 것 같습니다. 선거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요, 투명하게. 상원도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중간 선거 지금 얼마 안 남았죠. 보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공화당의 막판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경제 이슈 전면 부상으로 하원은 물론이고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는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하는 레드 쓰나미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분석 매체 Real Clear Politics는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조지아, 네바다, 그다음에 애리조나에서 각각 3석을 추가해서 다수당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나란히 50석씩 양분하고 있죠. 예, 조지아주에서 2석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투표하지 말라고 일부 공화당 진영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그게 큰 실수가 됐어요. 특히 리누드가 실수가 너무 많고 결국 음모론자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상원 구도가 공화 53, 민주 47 이렇게 바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선거 예측 사이트 538 여기서도 상원에서 다수당이 될 확률을 민주당 55%, 공화당이 더 전망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당초 민주당 쪽 손을 들어주다가 공화당의 약진은 중간 선거가 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는 만큼 예견된 일입니다. 바이든 엉터리 아닙니까? 인플레이션은 뭐 잘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국경, 외교, 국내 정책 마찬가지고 유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그렇다고 월급은 오릅니까? 달러 막 프린트하고 좋을 게 없어요. 이자율 높아지고 있고. 민주당이 단지 걸고 있는 건 연방대법원의 그런 낙태권 폐기. 근데 낙태권 폐기도 이것도 각 주한테 낙태권 폐기가 아니라 각 주한테 맡긴 겁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주에서는 낙태 반대하고 진보적인 주에서는 낙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크게 바뀐 게 아니에요 또. ABC 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최근 20일부터 20일 조사한 그 결과에 따르면 어느 정당이 경제를 더 잘 다룰 것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공화당이라는 응답이 38%로 24%에 그친 민주당을 압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게이트웨이판데 보도입니다. What election denier Hillary Clinton says right-wing extremists have a plan to literally steal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2016년 대선 사기라고 훔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힐러리가 트럼프가 훔친 거라고. 근데 다음 대통령 선거 우파 진영이 또 훔칠 거다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메긴 켈리 잘 아시죠? 박스뉴스 간판 앵커였던 메긴 켈리 그리고 이제 MBC 갔었죠. TV personality and reporter Megyn Kelly reveals older sister died suddenly from heart attack. 갑자기 언니가 심장마비로 58세를 일기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왜 갑자기 사망했을까요? 원영석의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입니다. 감사합니다.